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의 낙폭이 컸는데요. 1.01% 떨어지면서 44,176선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0.47% 떨어진 19,962선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도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는 0.43%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을 코앞에 앞둔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와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월마트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가이던스를 낮게 내준 만큼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기존 주택 판매 지수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현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1월 CPI가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에 CPI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로는 109.8로 전년 대비 3.2%가량 상승하면서 전월에 3%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2023년 6월 이후 최고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민관기관 퀵의 예상치를 상회하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쌀 가격도 급등을 했으며 찹쌀과 초콜릿, 돼지 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컸던 건 신선식품으로 21.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쌀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와 정책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안에서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악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가도 총재가 이번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만약에라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예외적으로 급등한다면 국제 매입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안전장치를,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최근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등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금리는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을 의식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만약에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금리차가 줄어들 경우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본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대화로 보인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주요평입니다. 네, CPI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와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포함한 현재 보험 섹터들이 전부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현재 10%가량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디케어 청구 관행에 대한 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 날짜는 공개되지가 않았으나 2024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추가 지급을 유발하는 진단 기록에 대한 관행,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가 소유한 의사그룹을 포함해서 이는 과다 청구의 의혹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한국 보험 시스템과는 다르게 정확한 정찰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보험회사 섹터마다 사실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과다 청구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 때보다 심각하게 이렇게 메디케어로부터 더 많은 지급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위험평가와 차트 검토를 통해서 추가 진단을 추가한 사례가 있는 문제라고 지목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3년 유나이티드 헬스가 HRA 기반 진단으로 3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급을 받았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번 조사는 이와 유사한 관행이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가는 8%에서 10%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조사 소식이 투자자 신뢰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 결과로 다른 보험사 주가도 메디케어 관련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주가가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조사 소식으로 오늘 12%대, 정확히는 12%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간밤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월마트의 주가가 급락했죠. 그런 가운데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분기 매출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동안 월마트가 줄곧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의 풍향계로 불리면서 아마존보다 훨씬 더 높은 분기 매출을 자랑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월마트가 12년 만에 1위 자리를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이번 매출 같은 경우는 6,810억 달러로 연간 매출에서는 아마존을 앞섰으나 분기 매출에 따르면 이번에 아마존이 월마트를 앞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등 다양한 수익원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에게 1위를 내주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유통업계의 판도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다각화 전략이 지원하는 아마존 쪽에서 결국 오프라인 강자 월마트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마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발표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과 EPS는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 현재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불황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 중심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따라가기 위해 광고 사업 확대와 월마트 플러스 구독 서비스를 도입을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들도 어닝을 통해서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역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나오는 결과인 듯 합니다. 마지막은 리비안 관련 소식입니다. 리비안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관련해서 예상치보다 좋은 설정을 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73 빌리언 달러가 하면서 예상치였던 1.4 빌리언 달러를 넣어보고요. 조정 EPS 같은 마이너스 0.65로 예상치보다 적은 손해를 봤습니다. 0.65, 0.68, 마이너스 0.68이 나왔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런 매출과 EPS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분기 매출 총이익이 1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수치를 넘어섰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비용 절감 요소는 R1의 2세대 모델을 출시하게 되게 되면서 차량당 원가가 3만 달러가량 감소를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생산과 인도량 관련해서도 일리노이 공장에서 49,476대를 생산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으며 또한 미래 계획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폭스바겐과의 합작 관련해서 4분기 58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 결정이 나오면서 35억 달러가 상호 이직행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과연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규제 크레딧을 줄여가는 과정 안에서 얼마만큼 리비안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 다행이지만 리비안의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테슬라나 아마 루시드만큼의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결국 줄어가는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지가 앞으로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언급하게 됐습니다. 네, 이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비안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는 8%대 하락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